뭐 지역의 기대를 키우는 단어,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개발인데요. 동인천역도 개발이 필요한 수건 사업이 있는 지역입니다.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에 인천 시민들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이 역 일대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가 끝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동인천역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탄을 좀 확보를 했어요. 예, 예산이요. 예, 맞습니다. 365억을 확보했고요. 동인천역 옆에 보면 우리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동구 송현 자유시장이라고 있어요. 네. 양시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양시장으로 하는데 예전에 거기가 얼마나 많이 성행을 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총을 잊어먹으면 거기서 산다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없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낙후돼 있고요. 지금은 한 4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418억 원을 편성을 건의했는데 추경에서 조정 과정에서 약 50억 원 줄어서 50억이 왜 줄었죠? 이제 조정 과정이기 때문이죠. 예. 왜냐하면 그쪽에 다 쓸 수 없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50억 원이 예. 줄어갖고 360억 원에 추경 반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도 금액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이 일대 개발을 위해서 금액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이 동인천역 재개발 사업은 2007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시와 LH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들공상공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별다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지금 2023년 아닙니까? 15조 원 동안 얼마나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겠었습니까? 그래갖고 사업이 계속 보류가 됐었고요. 뭐 동구 의회나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동구 그 송현자유시장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도 또 상당히 많은 이제 악유가 있고 또 그런 또 인천시에서도 이제 보상 부분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국토부와 협의해 뉴딜 사업을 취소하고 도시전면 재개발로 속도를 좀 내려고 했는데 협의가 좀 쉽지 않아서 원래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 뉴딜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인천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 개발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유정복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물포 르네상스, 뭐 동인천역 개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하지만 백년 대계를 봐서 무엇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OBS에서 상당히 많이 방송이 된 걸로 아니에요.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이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동인천 이 프로젝트도 도시공사가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아마 공영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에 인천시의 예산 편성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4조 7,1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대비 5.7% 약 7,900억 원, 8천억 가까이 추경이 늘어난 건데 어쨌든 경기 침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분들에게는 좀 기대감이 생길 것도 같고 민생 사업에 대해서 좀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민생 사업도 있고요. 또 이게 예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 많으면 다 쓸 수 있겠지만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걸 예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해갖고 쓰는 게 예산인데 이번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쪽으로도 많이 쓰인 것도 있지만 또 대부분이 본 예산에 안 잡힌 거를 관행 삼아 또 추가 경정 예산에 좀 잡았어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전세 사기 피해자, 이건 미출구 있지 않습니까? 60억 원을 반영해서 피해자 전세 보증금 2년 대출과 150만 원 이사비, 청년 피해자의 경우 40만 원 월세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미출구 이제 그 부분만 보면 가슴이 좀 아픈데요. 또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출퇴근 시민을 지원하려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에 30억 원을 또 반영했고요. 동인천 일대 전면 재개발 아까 365억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본격진으로 잡았고요. 광역버스 경우 내년에 준공영제 전환하려고 연구용역비 1억 5천 그리고 유류비 75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상 플랫폼 조성 예산 반영했고요. 거기에 이제 551억 원, 내양 18부두 우선 개방 8억 원에 추가 편성했고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2,000억에서 2,816억으로 늘었어요. 816억을 예산을 반영한 거는 상당히 신경을 쓰네요, 여기. 네. 이게 원래는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작년에 네. 본예산 잡을 때 네. 꼼수로 추가 경전에 그 예산을 넣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인천시가 이 복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도 상당히 힘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의 대표 복지 사업이죠. 디딤돌 안정 소득. 이 선정 기준을 좀 완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완화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차상위 계층이 있어요. 예. 차상위 계층은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세제상이나 어떤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예. 딱 잘라서 소득에 짝 잘라서 했는데 요번에 그 조금 완화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이건 맞습니다. 똑같고요. 네. 4인 기준 월소득 270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 기준이 1억 3,500이었는데 집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억 3,500짜리인데 그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6,900만 원을 추가 공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2억 400만 원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아마 해당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꼭 잊지 마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세양계비로 81만 원,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상당히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장바구니 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 약간 꺾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담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노력, 이음카드 캐시백 이벤트도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들렸습니다. 이음카드는 예, 사실 맞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했던 제도인데 이게 할인율이 줄어가지고 좀 많이 줄었어요. 예. 이게 작년 이 지역 카페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유정복 시장 들어서 10%가 5% 캐시백으로 그렇죠. 줄었고 또 50만 원에서 한 달에서 30만 원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달에 5만 원 캐시백 받는 거를 15,000원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요번에 5월 한시적으로 100만 원에 10% 네. 캐시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시청자 여러분 요번에 5월 달에 꼭 이음카드 시서셔갖고 예. 10만 원 캐시백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꼼꼼히 10만 원 챙겨 가셔야 돼요. 예.